한글의 원형 가림다와 이제 후세의 자치. 신시에는 유산목이 있었고요. 대가치예요. 산가치예요. 산가치. 1, 2, 3, 4, 5, 6, 7, 8, 90을 표현할 때 그 산가치를 이렇게 땅에다 딱딱 놓아가지고 숫자를 파악하던 거예요. 치유는 투전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여에는 뭐 서산이 있었다.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서산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어떤 셈을 하는 그런 도구 같은데요. 기왈산목, 산목은 산가치인데요. 이렇게 1, 우리가 대가치를 가로로 하나를 딱 놓으면 1이에요. 2개를 놓으면 2예요. 3개를 놓으면 3이고 4개를 놓으면 4고 이것을 X자로 딱 놓으면 5예요. 그리고 밑에 하나 쭉 긋고 위에 하나가 놓으면은 이게 이제 6이에요. 밑에 하나 쭉 긋고 그러면 이게 5라는 뜻이죠. 그 위에 2개를 놓으면 이게 7이에요. 밑에 하나를 그으면 이게 5니까 위에 3개를 대가치를 놓으면은 이게 8이고 세로로 대가치를 하나 놓고 가로로 그 위에다가 4개를 놓으면은 그게 9예요. 그리고 이 대가치 하나를 세로로 놓으면은 이것이 10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렇게 1, 2, 3, 4, 5, 6, 7, 8, 90을 이렇게 대가치를 땅에다 놓아가지고 숫자를 표시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산가치, 산목이라는 거고 어떤 계산을 하는 나무다 이런 뜻이겠죠. 계산을 하는 나무 조각. 기왈전목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1, 2, 3, 4, 5, 6, 7, 8, 9, 10인데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단군색이 단군 가륵, 3세 단군 가륵 2년에 삼랑, 을보르기. 삼랑이라는 것은 삼신 상제님을 그 수호하는 그 관직인데 우리 민족은 모든 그 이제 화랑의 그 근원으로서 삼신상제님을 신앙하고 그리고 수행하고 하는 그러한 그 집단을 이제 낭가라 그랬고 특히 삼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을보룩은 사람 이름이 되겠죠. 삼랑 을보룩. 을보룩은 백두산의 그 사선 중에 한 분이에요. 백두산에 그 사선각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그 4명의 아주 훌륭한 신선을 모셨다. 그럽니다. 자부선인 발귀리, 그 다음에 이제 을보르,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련이라는 사람을 하여튼 모셨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두산 사선 중에 한 분이에요. 삼랑을보르기. 찬정음 38자. 바른 소리 38글자를 지었어요. 모음이 11자고 자음이 17자예요. 이것을 가림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3세 단군 조에 보면은 가림토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림토나 가림다는 같은 뜻이에요. 가림다는 것은 가림이라는 것은 분별한다 또는 판정을 한다. 분별을 하고 판정을 하는 이제 땅이라는 뜻인데 가림토 할 때 토는 땅이잖아요. 흑토자니까. 그 땅이라는 것은 이제 바탕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어떤 분별을 하고 가림을 하는 판정을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분별 판정이라는 것은 이제 글자를 써가지고 어떤 내용을 분별하고 확정하는 그러한 토대가 되는 그런 글자다. 가림다라는 것은 그 땅에서 이응이 빠지면은 따가 되는데 이게 다죠, 다. 그래서
가림토나 가림다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고. 근데 기문의 왈, 아래야, 이건 하늘이죠. 요것은 인간을 상징하죠. 이것은 땅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은은 이 천지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천지인을 가지고 이제 배합을 해서 글자를 만들어요. 인간을 상징하는 이에다가 오른쪽에 점을 찍으면 아가 되고, 왼쪽에 점을 찍으면 어가 되고, 아래에 찍으면 우가 되고, 위쪽에 찍으면 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찍으면 야가 되고, 여가 되고, 요가 되고, 유가 되고. 이렇게 해서 11글자예요. 11글자. 기본 천지인을 상징하는 세 글자에다가 4개 해서 11글자가 이제 이 모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이거 또 저런 글자, 이응, 기역 해가지고 이제 17글자가 있어요. 저는 이 자음 17글자는 천지인을 상징하는 원방각을 변형시켜가지고 나온 글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모두 천지인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 체계 속에서 자음과 모음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여기에서 모음 똑같이 11글자지만 자음 27자에서 17자로 줄인 것이 훈민정음 아닙니까? 훈민정음, 이 가림토 문자는 38글자고,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은 28글자고, 모음은 똑같이 11글자고요. 자음은 가림다는 27글자,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은 17자.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제 28글자 이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글자를 창시했어요. 이것이 이제 원시 한글이라는 거죠. 이 한글. 그래서 이제 원시 한글의 이 유적을 우리가 많이 찾아야 되는데, 일본에는 많이 남아 있어요. 일본에는 아히르 문자라 그래서 일본 신사에 아주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이것을 저는 이제 중국에서 좀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직은 찾지 못했어요. 산동성 지역에는 많이 있으리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그 산동성 지역에서 원시 한글의 모습을 발견한다면은 참 대단한 발견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참 우리가 자랑하는 훈민정음인데, 참 이 훈민정음에는 자음과 모음에 모두 천지인 삼재 사상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특히 자음은 천지인을 상징하는 원방각을 기본형으로 해서 변형을 시켜가지고 만들었고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라는 것은 음양의 결합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오행의 원리는 여긴 없고 이제 훈민정음에서만 나오지만 오행의 원리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 지빌함삼과 회삼기일의 어떤 천부경 삼일신고의 핵심 사상이 또 여기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태백 전서 옥진총담에, 그래서 이태백 전서가 있는 모양이고요. 거기에 옥진 총담이라는 그런 파트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이제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대요. 발해국이면 이제 대진국이죠. 유서당, 당나라에다가 글을 보냈어요. 글을 보냈는데, 거조, 당나라의 모든 조정 사람들이 무해지자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태백이 능해이답지라. 이태백이 능히 그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답장을 보냈다. 이런 말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가림토 문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삼국사기의 삼국사기에 이르되 헌강왕 12년에, 헌강왕은 신라의 49대 임금인데 875년에 임금이 되었어요. 그럼 12년은 11을 더하면 887년이 되는데 신라도 즉위년 칭원법을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요 해가 886년이에요. 886년 봄에 북진이 주호돼. 이제 북진이라면은 신라의 북쪽 국경이에요. 북쪽 국경. 신라의 북쪽 국경을 우리 대진국본기에서 강릉의 연곡천, 연곡포, 뭐 거기라고 북리천이라고도 했었나요? 거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곳은 그 북진이라면은 강릉의 그 국경에 있던 그 머무르던 신라의 이제 군사들이 상주를 하되 적국인은 여기서 대진국 사람이겠죠. 대진국 사람들이 입진하여 그 북진에 들어와서 이 편목, 어떤 조각나무를 나무에 걸어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제 신라 군사들이 쫓아가서 그 걸려있는 나무 조각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취헌하니 드디어 그것을 취해가지고 조종에 올렸으니 기목서 15자에 그 나무에 쓴 15글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운호대 보로국이 여흑수국인으로, 보로국이 흑수국 사람들과 더불어 공향 신라국 화통이라, 신라국과 함께 신라국을 향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소통하고자 한다. 함께 신라국을 향해서 화통하고자 한다. 수호 조약을 맺고 서로 통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쓰여 있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도 가림토 문자가 아니었겠느냐. 또 고려 4대 임금 광종시에 장유라는 사람이 접반사로 중국 사신들을 그 접대하는 사신으로서 저문이라 아주 소문이 드러났다. 소문이 자자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중국어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 사신들을 그 접대하는 관리니까. 이 사람이 초에, 그러니까 신라 말기에 피란하여 난리를 피해가지고 도 5월이러니, 오라는 것은 지금의 그 중국 강소성이고요. 월은 절강성이에요. 강소성과 절강성에 이르렀더니 월시에 어떤 그 절강성에 사는 사람이 유호사자, 일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각 동국이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한송정은 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정자예요. 그 한송정 곡을 검은 고 밑에다가 그걸 글자를 새겨가지고 표역파, 어떤 역류하는 파도에다가 그걸 띄웠으니 월부득 해기사라, 그 절강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글자를, 여기서 사는 글자라고 봐야죠.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저구 장유하야,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 장유가 거기가 살고 있었는데 마침 적자예요. 장유를 만나가지고 배문기사한데 이제 절을 하고서 그 사라는 건 글자겠죠. 그 글자를 질문한데 장유가 아주 즉석에서 이 한시로 해지하니, 한시를 지어가지고 해석을 해주니 월백 한송야요. 월백 달이 밝다. 한송정 밤. 한송정에 달 밝은 밤에 파한 경포추라. 요 이제 아는 늦을 안자인데 요건 편안할 안자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편안한, 그 파도가 잔잔한 경포대의 가을이라. 애명 내우고는 슬피 울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유신 일사구라. 저 백사장 위에
한 마리의 갈매기인데 이제 신이라는 것은 그 신의가 있는 변치 않는 뭐 이런 뜻으로서 그 한 마리 갈매기가 변함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이렇게 즉석에서 시를 지어서 알려주었으니 개 금저 소각문이 대개 그 검은고 바닥에다가 새겨놓은 글자가 의, 고, 가림다지 유하라. 뭐 의심컨대 옛날에 그 가림다의 그런 글자의 종류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본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절강성, 월씨가 유호사자, 절강성에 있는 사람이 일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다 그걸 썼겠느냐? 그 사람들은 뭐 가림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그 축주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우리 한국 사람이 검은고 밑바닥에다가 그 가림토를 가지고 저 한송정곡을 지었는데 뭐 그것이 이렇게 흘러 가서 절강성 거기까지 흘러간 것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렇게도 여기 이제 그 디지털 강릉 문화대전이라는 데서는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장유라는 사람이 그 절강성 거기서 이제 좀 살다가 우리나라로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잘하니까 이 광종 시대, 광종 때, 고려 광종 때, 광종은 이제 949년부터 그 975년까지 임금 노릇을 했죠. 이제 그때 그 아주 그 중국 사신들을 그 잘 맞이하는 그런 그 사신으로서 그런 관리로서 그 명성이 자자했다. 그런 얘기겠죠.